숙면을 못하면 다음날 매우 피곤하고 또 예민감이 올라가는데, 아이의 경우에도 숙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서 다음날 예민성이 상승됐을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알잠 멤버 여러분. 오늘은 분리수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기와의 방분리 문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이와의 방분리 꼭 필요할까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방분리를 지금 현재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방분리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육아 필수 조건, 그리고 필수 아이템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분리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문화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일찍부터 방분리를 안 하는 경향이 많았죠. 네. 늦게까지 아이를 데리고 자는 것이 오히려 불안을 잠재우고 아이의 정서에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저희들의 수면 교육 덕택인지 또 여러 가지 육아 아이템들이 있어서 그런지 방분리를 일찍부터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분리는 우리가 꼭 해야 할까요? 잠이라는 건 혼자 자는 게 편하게 잘 잘 수 있어요. 방분리를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 아이의 수면에,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자면, 아이가 바로 옆에 있으면 아이가 자다가 조그만 소리를 내도 부모가 개입하기가 쉽잖아요. 굳이 젖을 물리거나 굳이 안아주거나 하면서 불필요한 수면 습관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네. 애초부터 불필요한 수면 연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수면 연관을 안 만들려면 수면 주기라는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 밤에 자서 아침까지 깬 기억이 없다면 잘 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얕은 잠과 깊은 잠을 반복하는 수면 주기를 여러 주기 거치면서 아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얕은 잠에 갔을 때 잠깐 잠이 깨기도 해요. 다만 기억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불을 고쳐 덮거나 베개를 고쳐 베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수면 주기가 더 짧죠. 보통 한 24개월은 되어야 성인과 비슷한 수면 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성인이 90분이니까 그 전에는 30분, 45분, 60분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아이가 자주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인의 수면 주기가 90분이라고 한다면 성인도 알게 모르게 계속 얕은 잠으로 나오고 깨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겠네요. 네, 밤사이 수면 주기를 4번에서 5번 정도 겪는 거죠. 양육자의 불필요한 개입이 계속 이루어지면 그 개입이 수면 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보면 서로 다른 수면 주기를 가진 어른과 아기가 같은 침대를 쓰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접하기도 해요. 수면의 한 주기가 끝나가는 짧은 각성기 동안에 아기가 내는 소리 때문에 뒤척임에 양육자는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개입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마찬가지로 양육자의 수면 주기가 바뀌면서 생기는 소음이나 부스럭거리거나 이불을 고쳐 덮는 그런 행위들이 잠기가 밝고 예민한 아기들을 깨워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예민해서 한 침대에서 잔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어요. 숙면을 못하면 다음날 매우 피곤하고 또 예민감이 올라가는데, 아이의 경우에도 숙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서 다음날 예민성이 상승됐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4개월 이후에는 아이가 타고나기를 예민했다 하더라도 잠을 잘 자면 좀 더 순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4개월 이후 아이의 기질은 양육자 하기 나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이가 좀 잘 잘 수 있게 하려면 방분리가 필요하잖아요. 방분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방분리를 잘 못하는 이유가 양육자가 미처 알아채리기 전에 아이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들을 미리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콘센트 조심하는 거, 서랍을 빼가지고 사다리처럼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범퍼 침대 기대다가 넘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두꺼운 이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이의 호흡을 막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가, 또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베이비 캠 같은 걸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분리 준비 중에는 꼭 캠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알잠이 추천하는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오울렛이라는 제품인데요.
오울렛은 미국에 본사를 둔 아기 수면 모니터 전문 브랜드로 이미 미국에서는 매우 유명해요. 아직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미국에서는 매우 유명한 제품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숙면을 취하고 또 행복할 수 있도록 분리수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프리미엄 육아 수면 모니터 브랜드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워치? 네. 그러네요. 네. 이게 뭐 양말처럼 신기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스마트워치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이 네네. 되겠네요. 네. 이 오울렛 모니터 듀오의 경우에 스마트 삭스와 캠으로 구성돼서 분리 수면 그리고 수면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모니터링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스마트 삭스로 심박수, 산소 레벨, 그리고 수면 패턴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안심이 되고, 캠으로는 아이가 어떻게 잘 자고 있는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 불안감이 줄어들죠. 특히 아이가 필요로 하는 순간을 앱이나 베이스 스테이션을 통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부모님께서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어디서나 아기가 잘 자고 있는지 오울렛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 또 확인도 할 수 있으니까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아기가 자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양육자는 집안일을 맞아요. 해야 하잖아요. 이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 또한 그랬고. 하지만 이 앱만 있으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모니터 듀오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지 호흡을 지켜보고 들을 수도 있으니 부모도 마음 편히 숙면을 취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분리수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재우고 여유 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 더욱 좋을 네. 것 같아요. 정말 네. 필요하겠네요. 오울렛에서 특별히 우리 알잠 멤버를 위해서 행사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네. 해요. 혹시 베이비 모니터링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울렛 제품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할인 링크는 저희 유튜브 설명란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30% 특별 할인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의 수면 습관은 오래 지속되는 매우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부모의 삶의 질에도 매우 중요하고 또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의 수면 습관을 잘 만들어주려 한다면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아이의 방분리도 사실 미리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분리 준비하시기 전에 방분리 조건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